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 토크의 심재호입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19 공포에 덮인 듯해도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치러진 총선 당선인들의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했는데요. 한빛방송 공감 토크에서는 우리가 뽑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 마음과 각오로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지, 임기 동안 어떻게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등등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광명시장이었죠. 광명 을선거구의 양기대 국회의원을 초대해 우리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광명 을선거구의 양기대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이라는 칭호가 상당히 더 익숙하거든요. 네, 지역에서도 뭐 그렇게 시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사람이 예. 있습니다. 8년 동안 그 광명시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동안 광명시의 시장 하시면서 많은 인기 관리를 하셨던 덕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당선이 되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 먼저 당선 소감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참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광명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도 2번이나 도전했었고 또 시장 8년, 또 경기도 도지사까지 경선에 도전했었는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광명 시민들께서 믿어주시고 또 신뢰하면서 저를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더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에 여러 현안도 있고 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 시민들이 모두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구상도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와 지역의 현안들,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시장의 경험과 열정, 이번에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에게 은혜 갚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은혜를 갚는다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64.1% 득표율을 하셨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표가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서울의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광명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40년 벌어진 폐광이었던 광명 동구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든 그런 또 경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58만 평의 KTX 광명 역세권도 제가 시장이 됐을 때 2010년 7월에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이케아, 코스트코가 들어서 있고 또 중앙대 병원이라든지 또 국제 디자인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일을 더 잘 하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광명의 구로 차량기지 전 반지라든지 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구름산지구 개발이라든지 한이지구 공공주택 개발이라든지 이런 또 크고 작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마무리 잘하고 더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게 이제 시민들의 저를 뽑아준 1차적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민들 다 불안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을 해보고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양기대 네가 제대로 한번 또 같이 일해보자. 뭐 그런 아마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지만 또 선거는 선거이니만큼 힘든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도 그렇지만 선거 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또 뭐 자영업자들 또 어려운 취약계층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도 문제였지만 그분들이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어떻게 할지 하는 그런 것이 더 저한테는 괴로움이었는데 그래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그 방역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방역 활동을 많이 해서 방역 활동을 하면서 또 시민들, 주민들한테 유권자들 다가서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또 민심의 무서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에 대해 지지를 해주신 분들, 아까 이제 64% 이상의 지지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거 끝난 이후에는 나머지 30%에 가까운 또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그 관심 혹은 또 보호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분들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광명을 지역으로 얘기하면 저한테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신 30여 프로의 그 유권자들, 시민들한테도 늘 겸손하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또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저를 비판했거나 또 저한테 주문했던 거, 또 그분들이 공약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고 또 쓴소리 한 거는 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좀 제대로 이행하면서 그분들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런 화합과 포용의 정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개원을 했는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 개원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회와 또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되는 것도 없고 또 막말하고 싸움하고 뭐 트집 잡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일자리 문제, 경제, 뭐 여러 주거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그런 국회와 정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한이 있더라도 좀 그런 거에서 좀 발전된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자.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자. 그런 각오를 좀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초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초심을 제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고 역시 정치는 현장에서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시장 8년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또 공직자들과 대화하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또 겸손하게 한번 처신을 해야겠다. 그런 다짐도 해봤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돼보겠다. 네. 네. 뭐 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거야 우리 양 의원님께서는 뭐 옛날 기자 생활하시면서도 늘상 해오셨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자 생활하시면서 그 이달의 기자당 그다음에 한국 기자당도 여러 번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방금 앵커님 말씀대로 시장 8년을 하면서 끊임없이 현장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 경험도 없었지 않습니까? 언론사 기자 생활하고 또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이제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늘 시장에 가면, 현장에 가면 시민들께서 말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많은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못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해답을 또 찾을 수도 있었고 또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또 우리 일반 뭐 시에 운영하는 그런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그게 우리 정치의 중요한 저는 요체라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 생활 정치 이런 게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건강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요즘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또 그린 뉴딜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준비해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게 뭐 엉성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정말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진리를 항상 몸소 단련시켰던 분이시다 보니까 아마 잘 하지 않을까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들 기대할 겁니다. 이제 공약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양 의원께서 후보 시절에 가장 1호 공약 내세우셨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에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KTX 광명역에서 우리 광명의 소화동, 하안동을 거쳐서 철산역 7호선이죠. 그리고 또 우리 광명 갑 지역에 네. 현충공원역, 그리고 고척역, 양천구청역, 목동역까지 가는 광명에서 목동까지 지하철을 신설하겠다고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신선하고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TX 광명역에서 목동까지 가는, 또 목동에서 KTX 광명역까지 오는 길들이 굉장히 그 교통이 안 좋습니다. 네, 꽉 막히는 곳이죠. 예, 그리고 또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아 가지고 네네. 한 20분, 30분이면 갈 것을 1시간,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하철을 놓는다면 우리 서부 이 경기권 또 서부 서울권에 굉장한 교통의 혁신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추진했는데, 제가 역시 그 시장하면서 네. KTX 광명역과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 철도 전문가들을 잘 그동안 그 교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철도 전문가로 평가되는 게 지금 유라시아 교통연구소장을 맡고 예, 계시지 그래서 이제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분들, 교수와 전문가분들이 이번에 KTX 광명에서 목동까지 가는 그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 사전 용역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번에 공약을 내세웠는데, 제가 좀 일 욕심이 많습니다. 네. 이제 당선되고 한 20일 만에 네. 우리 광명시와 협의를 해서 네. 지난 5월 달에 광명에서 목동까지 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 2억 5천만 원 예산을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이제 용역을 이제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기대감도 주고 또 지역의 그 교통 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을 좀 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철도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 답은 나왔을 것 같고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이 광명역에서 KTX 광명역에서 목동까지 가는 지하철 추진을 하니까 인근에 있는 그 구로와 또 양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주 좋은 그 계획 공약이라고 해서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그런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또 그 지역의 지하철장들과 같이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철도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광명하면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구로 기지 이전. 이거 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공약으로 구로 차량기지 전 반대를 공약으로 이제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구로구에 아주 30년 이상 된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거기에 구로구에서는 옮기는 게 수건 사업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 우리 광명에 있던 국회의원 또 구로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서로 어떤 우리 광명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구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런 공약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 시민들 또 지역에 저와 함께 이번에 의원에 당선된 이모경 의원님 또 시도의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시민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좀 다각적인 투쟁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국책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의 민원을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국토부와 함께 또 정부와 함께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KTX 광명역에서 목동까지 가는 지하철을 추진한 것도 그러한 그 구로 차량기 이전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그 광명 목동선을 통해서 새로운 해법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늘 갈등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또 지자체장들 때로는 국토부 정부가 모여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모색하고, 그래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전제로 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또 조정과 조율의 정치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광명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또 우리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정말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돼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숨 좀 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목받는 그런 도시가 됐고 또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아주 결사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잘 모아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구로 기지 이전 문제가 확실히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방금 전에 제가 1호 그 공약을 여쭤봤는데 이제 1호 법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공약을 한 것 중에요. 이제 저는 왜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냐면요. 막 거대 담론 그것도 필요하죠. 국가적인 공약도 필요하죠.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우리 서민들 취약계층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제도적인 어떤 그 개선과 보완에 의해서 좀 더 혜택을 받거나 더 삶이 나아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사회적 약자들이 병원 갈 때 좀 그 동행하는 서비스 일례로 그 독거노인이나 또 장애인이나 또 한부모 가정이나 또 뭐 그 저소득층 임산부나 또 부부 그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이 병원을 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이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집에 가서 병원까지 이제 데려다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뭐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다 옆에서 도와주고 집에까지 또 모셔다 드리는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일본으로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광명시장 시절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여러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여러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위안부라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없는 걸로 하려는 그런 세력들, 특히 일본의 구구 세력, 아베를 포함한 구구 세력, 또 국내의 친일 세력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 문제에 대한 법안을 내서 그것을 앞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 그것을 폄훼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법안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제가 지금 질문 드리지 못한 부분 혹은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죠.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시장 8년 또 광명에서 정치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 늘 시민과 함께 그 동고동락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더 기울이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가서도 할 말하고 할 일 하면서 우리 광명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번 믿어주시면 제 이름대로 기대에 꼭 부응하겠습니다. 네, 부끄럽지 않은 정말 자랑스러운 광명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단 한 번을 해야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우리 양기대 국회의원의 의지와 각오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